첫 모의고사였어갖고, 그지? 뭐, 기대도 좀 많이 했을 거고, 그리고 실수를 하는 사람들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그럴 건데, 일단은 좀 보자고. 이제 모의고사 시즌이 이제 온 거야. 그지? 3월부터 시작하고, 거의 매달 이제 모의고사가 있을 테니까, 보시고, 일단 총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설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 자,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풀어봤을 때 난이도는 뭐 평이했다, 뭐 시간이 모자라거나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어갖고 뭐 손도 대지 못할 만한 그런 문제들이 있다거나 뭐 그런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는 평이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문항의 적절성은 보통은 3월 모의고사는 전년도 수능에 대한 문항 배치나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최대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모의고사야. 근데 이번 모의고사는 그렇진 않았고 별도의 문항들로 조금 이제 문제를 풀어보니까 깔끔하게 잘 떨어지는 문제들로 출제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너희가 시간을 내서 풀어봐도 좋을 만한 우수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판단해. 너무 과하게 어렵지도, 그지? 너무 과하게 복잡하지도, 연산이 너무 어렵지도 않은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좀 괜찮은 문제였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4점짜리 문항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 일단은 9번 문제는 우리가 이차함수의 비율 관계를 알고 있다면 조금 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난이도의 문제였던 것 같고, 10번 문제는 3의 배수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3의 배수와 관련된 이제 고찰이 좀 필요했을 만한 문제인 것 같고, 11번 문제는 뭐 흔한 내신용 문제지, 어떤 문제집을 하나 꺼내서 공부를 했었어도 다 들어있을 만한 그런 문제고, 12번 문제는 넓이 문항으로 이제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정적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거나, 혹은 뭐 이제 그 문제를 따르게 도형을 약간 변형시켜서, 그지? 문제를 풀기도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은 있어. 근데 얘를 정적분 이용해서 문제를 풀다 보니 계산이 조금 복잡하고 길어지는 감은 있는데, 뭐 굳이나 정적분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그거를 뭐 또 다른 기교를 적용해 갖고 뭐 문제를 바꿔서 그렇게 풀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 문제인 거고, 13번 문제는 이제 전형적으로 케이스를 분류해 갖고 네, 그 문제를 푸는 삼각함수의 문항이었던 거고, 14번 문제는 결국은 접선과 관련된 문제이긴 한데, 문제를 보니까 그래프의 오목볼록하고 관련이 있어서 내가 그래프의 오목볼록을 좀 판단을 잘 할 수 있다면 문제를 쉽게 끝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15번 문제는 이제 1대1 대응과 실수 전체라는 말이 나온다고. 문제를 읽어보면 일단 우리가 고1 과정에서 1대1 대응이라고 보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 1대1 대응 연속이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걔가 연속이 아닌 거지. 그리고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의 1대1 대응이었기 때문에 얘는 문제를 읽어보면 요 실수 전체라는 요 말 때문에, 그지? 미실수 하나를 조금 쉽게 해결할 수 있어서 네, 요 10번 문제는 문제 속에 좀 답이 있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여지고, 20번 문항은 뭐 너무 흔해서 뭐 별도의 할 말이 없는 문제인 것 같고, 21번 문제는 그래요. 정추적으로도 풀 수 있고 역추적으로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그치? 문제는 걔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 손쉽게 이거겠다라고 단정 짓지만 않으면 그러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을 거야. 이걸 너희가 이제 풀어봤으니까 너무 쉽게 단정 짓는다는 말이 뭐냐면, 그냥 A1이 6부터 17까지겠지? 라고 단정 짓지만 않으면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우리가 A1과 A2가 대부분 같은 숫자로 구성되어 있잖아. 근데 A2에 얼마가 들어가 있으니까? 10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A2가 10인 것 때문에 A1에 1 또는 2가 추가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를 너무 쉽게 단정 짓지만 않으면 문제를 구하는데 어렵지 않았을 거야. 22번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로 생각해, 난. 굉장히 좋은 문제로 생각하고, 개념만을 가지고 너무 과하지 않게 킬러 문항을
잘 만들어 냈다 라고 생각해. 개념만을, 순수하게 개념만을 갖고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인데 그 개념만 갖고 문제를 풀어도 너무 복잡하지도 않고, 그지? 너무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깔끔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녀석이라 22번 같은 문제는 다시 한번 내가 6평이나 9평이나 수능에 나온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좋은 문항이다라고 생각해. 22번 좋은 문항이라고 생각하고,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문제를 조금 살펴보면 좋겠지. 그 전에 좀 볼게요. 봐봐. 너희가 3월 모의고사를 봤잖아. 걱정도 많이 될 거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조사 갖고 왔어. 25학년도 24학년도 그리고 올해 25학년도 3월 달에 24학년도 3월 달에 올해 3월 달에 등급 컷이에요. 물론 미적분을 기준으로 적어 놓긴 했어요. 이때 작년에 1컷이 79에서 82점이라고 나왔었고, 그리고 올해 이거 재작년에는 76점에서 79점이라고 나왔고 올해는 78점에서 80점이라고 나와서 전체적으로 성적의 분포는 뭐 대략 비슷하다고 보여져. 1컷 기준 비슷하게 보여지고 2컷도 그렇게 뭐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 관계로 작년 3월이랑 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어.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에 6월로 넘어가면, 그치? 6월에서 약간의 성적 상승이 보이지? 살짝 성적 상승이 보이고, 요때는 얘는 약간 특이 케이스야. 요때 너무 쉽게 나와서 약간 특이 케이스고 약간 뻥 튀었던 시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약간의 성적 상승이 한 번 더 있었고, 그래서 6월하고 9월에 난이도 조절을 해갖고 딱 수능 때는 요때 다 얘하고 얘의 중간 난이도로 탁 출제가 돼서 성적 분포도 중간으로, 맞지?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던 시험이라 지금 너희가 요 성적을 한 80점 언저리를 맞아서 내가 80점, 78점, 80, 뭐 4점 이렇게 맞아갖고 내가 만약에 1등급이 됐거나 혹은 72점 이 정도를 맞아갖고 2등급이 됐거나 이런 학생들은 지금 내 등급에 만족할 게 아니라 어디에 약간 포커스를 두셔야 되냐면, 내가 시험이 약간 어려워져도 점수 입장에서 한 84점에서 88점을 맞을 수 있게 준비를 해 나가셔야 실제 수능에서 지금과 같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야. 퍼센테이지를. 그지? 그래서 지금 내가 1등급, 2등급에 맞았다는 거 말고 내 실력이 약간 88점 정도는 맞을 수 있게, 92점 정도를 맞을 수 있게 수능까지 쭉 달려가셔야 우리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약간의 실력적인 부분을 약간 더 올릴 수 있게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문제를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 알겠지? 자, 보자고. 안 풀어봐도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3월 첫 모의고사니까 4점짜리를 다 풀어는 보자고. 알겠지? 봐봐. 시각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해서 수익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있는데, 일단 요 vt라는 녀석이 이렇게 나왔다. 얘가 속도야. 그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양수 a에 대해서 t는 a에서 점 p의 위치가 0이라는 얘기는, 뭐가 빵이라는 얘기니? 위치의 변화량이 0이라는 얘기고, 우리는 위치의 변화량을 뭘로 계산해? 정적분으로 계산하죠. 그러면 결국 정적분 값이 0인데 우리가 요 녀석이 2차 함수인 걸 감안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걸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A라는 점 하나를 잡았을 때 요쪽을 S1이라고 부르고 요쪽을 S2라고 부르면, 그러면 정적분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빵이 나와야 되니까 0부터 A까지 빵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면적하고 여기 면적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 면적하고 여기 면적이 같을 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몇 대 몇? 2대 1이라는 비율 관계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2고 여기가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3이어야 되니까 A가 결국 3이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될 거고,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 거니까 0부터 2A까지 이번에는 뭘 물어봤어?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지? 움직인 거리는 뭘로 계산하지? 넓이로 계산하는 거지. 이렇게. 따라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 얼마를 잡아놓고
여기 6이라는 녀석을 잡아놓고 0부터 2까지는 그냥 정적분을 하시면 되고 2부터 6까지는 마이너스 붙여서 정적분을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그래서 요 녀석은 비율관계가 존재하니까 비율관계 정도는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자.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자, 다음으로 좀 넘겨봅시다. 자. 두 번째는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3의 배수가 아니면 10을 가져가고 3의 배수이면 마이너스 19를 집어넣겠다는 얘기는 그냥 문항 배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10, 마이너스 19, 10, 마이너스 19, 10, 마이너스 19. 요런 식으로 이제 항들이 쭉 나열된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이때 요 녀석이 서로 같대. 만약에 요 n이라는 녀석이 3의 배수였다 쳐보자고. 저 n이라는 녀석이 3의 배수였다 쳐보자고. 요렇게. 그러면 이 녀석 입장에서는 3개씩 이렇게 3개씩 묶으면 3개 합이 얼마가 되는데? 1이 되는데 요 녀석 입장에서는 이렇게 3개씩 묶은 게 몇 묶음 나와야 돼? K 묶음 나와야 돼. 맞지? 그러면 3n이라는 녀석 입장에서는 3 곱하기 3k 이런 식으로 될 테니 k가 1이면 한 묶음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몇 묶음 나와야 돼? 3k만큼 나와야 되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n이라는 녀석이 3k일 때 요 녀석은 요 1이 몇 개 있는 거고 k개만큼 있는 거고 3n이라는 녀석은 요 1이 몇 k만큼 있으니까 3k만큼 있으니까 결국 n이 3의 배수일 때는 k와 3k가 서로 같아지는 값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얘는 불가능하지? 얘는 불가능하니까 얘는 아니라는 얘기야. 이렇게 됐니? 두 번째, 만약에 n이라는 녀석이 3k-1이거나 n이라는 녀석이 3k-2일 때를 보자고. 됐니? 그러면 결국 요때 요 1이 몇 개 생기는 거니? k개 생기는 거였지. 근데 얘는 그거보다 하나 빠져 있으니까 결국 누가 하나 빠지게 돼? 얘가 하나 빠지게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결국 k가 3k 빼기 1일 때 시그마 k는 1부터 여기에 뭐 3k 빼기 1 이렇게 집어넣고 ak를 계산하게 되면 얘는 k 플러스 19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왜? 요렇게 잘라갖고 k개를 더했다가 마지막 얘를 내가 안 더했으니까 결국 얘를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19를 처리 안 했으니까 k보다 19만큼 커졌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때 시그마 k는 1부터 3k 여기 3n이라고 쓸게요. 여기 3n 여기 3n이라고 쓰면 요 3n이라는 녀석은 3k 빼기 1이라는 녀석에 곱하기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n이 요거였으니까. 맞지? 그러면 결국 요 녀석은 9k에서 3개만큼 항이 줄어든 거잖아. 그런데 원래 9k였을 때 여기가 n이 3k였을 때 얘가 9k가 됐을 거고 그때 값이 얼마였냐면 그때 값이 3k였거든. 3k. 그러면 결국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3k 빼기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지. 맞잖아. 왜? 요 한 덩어리가 빠지게 되는 걸 거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는 얘하고 얘를 같다라고 놓을 거고 그러면 같다라고 놓으면 2k가 20이 될 테니 k는 얼마가 되는 거고 10이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얘를 여기다 탁 집어넣으면 n은 얼마가 된다? n은 29가 된다? 요렇게 해서 n 값을 구하시면 되겠지. 이렇게 됐니? 그래서 여기 지금 답이 있으니까 얘가 답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녀석도 우리가 한번 해보시면 되겠지. 요 녀석 입장에서는 얘보다 항이 하나 더 없는 거잖아. 그럼 얘보다 항이 하나 더 없는 거니까
원래 요 녀석보다는 이거 뭐야? 요 녀석보다는 항이 2개 부족한 거지. 얘보다는 항이 2개 부족한 거지. 그러면 결국 원래 K만큼 있었던 거에서 얘가 하나 없고 얘가 하나 없는 거니까 플러스 얼마라고 써줄 수 있어? 플러스 9라고 써줄 수 있어. 10을 안 더하고 마이너스 19를 안 더했으니까 결국은 9만큼 커졌겠지. 이거 이해돼? 이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n이 3k였을 때 너라는 녀석의 값이 얼마야? 1이 k에 생길 거 아니야. 3개씩 묶었으니까 1이 k만큼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걔가 k가 되는데 얘는 그 녀석보다 항이 2개 빠졌잖아. 그러면 여기까지가 다 더해갖고 내가 k였다고 쳐보자고. 1이 k에 있었으니까. 근데 얘 안 더하고 얘 안 더했으니까 결국 그만큼 커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k 빼기 9라고 쓸 수 있을 거란 얘기지. 그러면 그 녀석하고 그러면 이제 요 녀석 입장에서 요 녀석 입장에서 얘가 3에 3k 마이너스 2가 되면 9k일 때보다 항이 몇 개 빠지는 거냐면 항이 6개 빠진단 말이야. 항이 6개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덩어리가 몇 개 빠지는 거야? 2개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3k 빼기 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일 거고 얘를 넘기고 얘를 넘기면 결국 11이 2k가 되는데 k가 자연수가 안 나오네. 맞니? 그러니까 k가 자연수가 아니니까 너가 아니란 얘기인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n이라는 녀석은 3k 빼기 1인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때 우리가 n 값을 계산해 보시면 답이 얼마다? 29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요 문제는 야 우리 너희 그 요즘에 확률과 통계도 배우잖아. 확통을 배울 때도 3의 배수 나오면 어떻게 처리해? 3의 배수일 때 3의 배수 얘기가 나오면 이런 게 나오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녀석, 나머지가 2인 녀석, 나머지가 0인 녀석 분리해갖고 계산하지 않아. 그지? 확통에서도 그렇게 계산하잖아. 그래. 다 그러잖아. 그래서 3의 배수 이야기가 나오면 우린 빨리 숫자를 분류하는 거지. 너가 3으로 나눠 떨어지냐? 나눴을 때 1이 되냐? 나눴을 때 2가 되냐? 그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면 생각보다 심플하고 간단하게 떨어지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죠? 자. 봅시다. 11번 문제 보시죠. 뭐 11번 문제는 그죠?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극소값이 얼마란 얘기니까? 마이너스 40이란 얘기니까 극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쟤를 미분은 빨리 해주셔야 돼. 서준아? 그러면 얘를 내가 미분하면 f'x가 3x의 제곱에 더하기 6의 x가 될 건데 문제는 얘가 케이스가 나눠져야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여기가 0이고 이럴 수도 있고 얘가 마이너스 2a에 0이 되는 이런 구조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이제 이 녀석에서 근이 0하고 마이너스 2a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2a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니 빨리 a가 0보다 작을 때랑 a가 0보다 클 때로 나눠서 어디가 극소야? 여기가 극소죠? 그치? 어디가 극소야? 여기가 극소죠? 그러면 극소라는 녀석은 0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00 집어넣었을 때 마 40이 나온다는 얘기는 요 녀석 입장에서는 4a가 마이너스 40이어야 되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0이어야 되니까 얘는 안 된다는 얘기네. 그럼 이제 요 녀석은 얘를 집어넣었을 때 즉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마이너스 40이다라고 넣고 문제를 풀면 a 값이 구해지겠지. 그치? 그래서 어렵지 않게 문제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얘도 넘겨봅시다. 자, 자 12번 쪽으로 넘겨보죠. 요 12번 문제는 그쵸? 일단 볼게요. 얘가 접점이에요. 얘가 접점이고 여기 있는 요 녀석의 좌표는 마이너스 2, f의 마이너스 2라고 알려줬고 그럼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0이었겠지. 근데 우리는 이 누구하고 요 fx라는 3차 함수하고 x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하고 접선하고 x축으로 둘러싼 이 부분의 면적이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빨리 우리 뭐 하셔야 돼? 이거 접선 구하시고 그치? 여기까지는 이 fx를 그냥 정적분 하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fx에서 접선을 뺀 다음에 정적분을 하시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녀석을 구해만 보시면 되는데 얘가 지금 어디를 지난대, 접선이? 원점을 지난대. 그럼 빨리 접점을 설정하자. 접점을 t, t의 세제곱 더하기 2t의 제곱에 마이너스 t 플러스 4가 될 거고. 맞니? 기울기 구하자. 기울기를 계산하면 3t의 제곱에 더하기 4t 빼기 1이 되겠지. 그럼 내가 접선을 구해보면 접선이 3t의 제곱 더하기 4t 빼기 1에 x-t에 더하기 t의 세제곱에 더하기 2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4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지.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야 되는데 0,0을 지나야 되는데 요거 계산하면 t 값이 나와요. 요거 t 값이 아마 6인가 나왔던 걸로 기억해. 맞니? t가 1이야? t가 1이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1,6인가 보다. 그래서 맞지? 그래서 얘가 1,6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결국 이 접선의 이름은 원점을 지나고 있으니 y는 6x가 될 거고. 맞지? 그러면 요 fx는 정확하게 주어져 있으니 자 0부터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fx에 대해서 dx를 하시고 더하기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는 fx라는 녀석에서 누굴 빼? 6x를 빼. 이렇게 6x를 뺀 다음에 dx를 해서 계산만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 계산하는 과정이 사실 얘 때문에도 그렇고 조금 지저분한 거지. 그치? 그래서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 계산 쪽으로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서 실수만 하지 않으셨으면 크게 틀린 학생은 없었을 것 같아. 송님 맞았지? 봅시다. 넘겨보자. 자, 얘도 0이 아닌 실수 A에 대해 갖고 얘하고 얘가 있는데, 그럼 봐봐 얘들아, 얘도 결국은 나한테 정확하게 그래프를 다 준 거 아닌가? 맞지? 그래프 정확하게 준 거고, 이 녀석은 내가 A 값을 모르긴 하지만 저 A 값을 모르니까 그래프가 양수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음수면 이렇게 뒤집어서 그려지면 되겠지? 그래서 나눠서 문제만 살펴보면 돼. 봐봐. 어차피 우리가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때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X축, Y축이 중요하진 않다 그랬어, 서준아. 그지? 뭐가 중요해? 최대 최소값이 중요해? 최대값은 얼마야? 2. 최소값은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 여기 X축, 여기 0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에 내가 뭘 하나 그어? 2 이렇게 하나 그어. 여기다 대충 내가 Y축을 하나 이렇게 잡아보지 뭐. 이렇게 Y축을 하나 이렇게 잡아놓고 내가 그래프가 어떻게 된대? 뒤집어서 그리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에서 이제 반자르게 이렇게 지나가갖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현재 얼마인 거야? 여기가 2파이가 되는 거고 여기가 파이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자고 얘들아. 봐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은 뭐야?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거 아니야? 그냥 따로 그릴게 얘들아. 내가 여기다 이제 따로 그려보면 사인이라는 녀석은 어디에서 그리는 건데, 0보다 작은 쪽을 그리는 건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냐? 맞지?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A가 얼마면, A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하게 이렇게 그려질 거고, A가 뭐가 되면, A가 음수가 되면 위로 블록하게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고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맞지? 얘가 A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여기도 마이너스 A가 되겠네 이렇게. 그죠? 그래서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가서 얘가 마이너스 A, 얘가 마이너스 A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이때 보자고 얘들아. 닫힌 구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에서 fx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각각 mn이라고 잡았는데 얘에서 얘를 뺀 녀석이 얼마가 나왔으면 좋겠대? 4가 나왔으면 좋겠대. 그러면 만약에 요 녀석이 최대값이라면 여기가 현재 얼마야? 얘가 2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 X축인 거니까 요 녀석 입장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겠지.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문제는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뺐을 때 4가 나와야 되니 최소값은 0일 거고 얘가 최대값일 수는 없잖아. 맞지? 얘가 최대값일 수 없잖아. 그래프가 요 녀석 입장이라면. 그럼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4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결국 요 4가 요 녀석을 의미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A가 얼마다? A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두 번째는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면 A가 양수 입장인데 그럼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져 갖고 여기가 최대가 되는 거고 여기가 최소가 되는 건데 얘가 마이너스 A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뺀 게 얼마가 나와야 되니까 4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A가 얼마라는 얘기야? A가 2라는 얘기지. 이렇게 됐지 민우야? 그럼 얘가 2고 요때가 마이너스 4고 요 아래쪽으로 그려질 때가 2가 되는 건데 그 녀석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A는 얼마다? 마팔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고 끝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요 녀석은 그래프를 그려만 보면 네 어렵지 않게 다 맞출 수 있는. 그래서 선생님 이거 13번까지 문제를 풀다가 이래도 되나? 아무리 3월 모의고사지만 진짜 정령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가졌었어. 너무 쉽게 출제가 돼갖고. 자, 요 녀석 봅시다. 자, 얘는 나는 얘를 보자마자 아래로 블록한 녀석이어야 되겠네? 라고 판단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지금 얘는 살짝 뭐가 모자란 녀석이지. 이거 얘 살짝 뭐 모자라지. 얘가 접선의 기울기고 T 빼기 A인데 그럼 뒤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 FA가 붙어 있어야 얘가 지금 접선을 정적분한 녀석일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여기 있어. 더구나 마이너스로 있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넘겨주면 얘랑 합쳐서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식을 다시 적어볼까? 식을 다시 적으면 인테그랄 x1분의 x2 얘가 ft의 dt가 될 거고 얘가 크거나 같은데 x1, x2분의 f'a의 t-a에 더하기 fa dt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잘 생각해봐. 실수 전체에서 fx 곡선 어떤 함수 fx 4차 함수를 뭐 한 거랑 정적분한 거랑 4차 함수 위에 어떤 한 점을 잡아갖고 거기에 접선을 그려갖고 그 접선에 대해서 내가 정적분을 한 거랑 얘가 얘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프가 위로 블록한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접선이 어떻게 나와? 접선이 이렇게 나오지. 그럼 내가 여기를 x1이라고 잡고 여기를 내가 x2라고 잡으면 그래서 요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요 녀석은 누구를 얘기하는 건데 요 녀석은 정적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만큼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이만큼을 얘기하게 되는 거니까 누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위로 블록한 이런 상태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상태여야 되는 거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상태로 요게 접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x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내가 어딘가에 x1, x2를 잡으면 그러면 이 파란색을 정적분한 것보다 이 곡선을 정적분한 게 항상 뭐하다? 크다. 그러니까 우린 얘를 보자마자 너 아래로 블록한 녀석이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판단하셔야 돼. 그럼 얘가 아래로 블록한 녀석인 걸 판단했으면 그러면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규민아. 이때 접선이 이런 데로 지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4차 함수니까 변곡점이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가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니? 이렇게. 맞지? 근데 내가 어딘가에 접선을 그어갖고 실수 전체에서 항상 접선의 정적분 값이 이 곡선의 정적분 값보다 어때야 된다고? 작아야 된다고. 그러면 사실 이쪽에도 뭐가 있긴 하지만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 있긴 하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자르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안 되잖아. 얘는 이렇게 돼서 더 작은 녀석이 이쪽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녀석의 그래프가 그려졌다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지나갔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래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을 접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지나가 줘야 그래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모든 쪽하고 마이너스 1보다 큰 모든 쪽에 내가 어떤 한 점을 잡았을 때 이렇게 어떤 한 점을 잡았을 때 이렇게 잡으면 그치? 어떻게 내가 정적분을 해도 항상 이 곡선을 정적분한 게 더 커지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요 점을 내가 뭐라고 잡을 거고 마이너스 1이라고 잡을 거고 요 점을 3이라고 잡게 되는 아주 심플한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3이 되는 건데 얘가 이 직선이랑 뭐 했니? 접했잖아. 이거 우리 많이 했잖아. 그잖아. 그럼 얘를 그냥 뭐라고 잡아? mx 플러스 n이라고 잡아. 저 4차 함수는 최고 차이 계수가 얼마야? 1인 녀석이야. 그러면 fx에서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 차함수를 만들면 최고 차이 계수는 변하지 않을 거고 얘하고 얘가 중분이 될 테니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랑 제곱이랑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랑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얘 넘기면 결국 fx라는 녀석이 x 플러스 1의 제곱이랑 x 빼기 3이라는 녀석의 제곱이랑 플러스 mx의 플러스 n이다 이렇게 구조가 잡힌다는 얘기지. 근데 나에게 정보가 몇 개 있어? 정보가 2개 있어 이렇게. 그럼 쟤를 대입하면 m값하고 n값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구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를 보면서 얘를 보자마자 뭐만 확인할 수 있었다면? 저 녀석이 아래로 볼록한 쪽을 접하면서 지나가는 접선이어야 되는 거구나만 판단할 수 있었다면 한 방에 이 그림이 나왔을 거라 생각해. 물론 이렇게 나와도 되겠지. 이거 이런 식으로 접하게. 맞지? 그래서 근데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프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만약에 접선을 그었더니 여기서 접선을 그었더니 이렇게 자르고 지나가는 요 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순 없어? 3이라고 얘기할 순 없어. 왜? 이쪽에서는 요 녀석 때문에 안 되잖아. 그럼 여기 구역에서는 뭐가 안 돼? 이식을 만족 못 하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공통, 접선, 이야기가 함께 등장하셨어야 되는 거야. 요 점하고 요 점에 공통으로 지나가게 이렇게 자르고 지나가는. 그래서 어떤 구조가 나오는? 요런 구조 또는 요런 구조가 나와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요 녀석만 해석만 잘했으면 문제를 푸는데 별반 어렵지 않았을 거다. 그치? 자, 이렇게 하고 요거 내신 공부할 때도 다뤘던 학생들이 있을 테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보자. 15번 문제는 그치? 핵심이 뭐였냐면 선생님도 이거 처음 봤을 때 그 시험 보고 승준이가 처음에 이제 시험지를 딱 가지고 와서 수업하느라 이거를 못 봤었어 시험지를. 그러다 처음 봤을 때 이게 눈에 먼저 들어왔어. 1대1 대응. 연속이어야 되나? 이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1대1 대응이잖아. 그러면 고1 교육과정에서는 1대1 대응은 고1 교육과정상 불연속적인 건 교육과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건 고1 과정은 아니란 얘기지. 이렇게 되면서 1대1 대응이 되는 건 고1 교육과정은 아니야. 그래서 저 1대1 대응을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고1 연계과정인가? 그럼 고1 연계과정이면 절대로 이렇게 끊어진 상태의 불연속 1대1 대응은 나올 수가 없을 테니 너랑 나랑 뭐가 돼야 돼? 연속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처음 문제를 봤을 땐. 그러나 이제 다시 선생님이 이거를 너에게 풀어주려고 한번 딱 풀어주는 과정에 문제를 읽어봤더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의 1대1 대응인 거야. 그래서 내가 얘 그래프를 그려봤지. 그래프를 그려보니
얘는 뭐만 하는 녀석이고 증가만 하는 녀석이고 얘는 증가만 하는 녀석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뭐 해놓은 거야 이렇게 딱 접어 올려놓은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그려봤어. 얘가 X축이고 여기에 Y는 4라는 녀석이 있고 여기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내가 2를 넣으면 0이잖아? 맞니? 내가 2를 넣으면 0인 거니까 내가 여기다 2를 이렇게 탁 넣어보자고 이렇게. 그 다음에 3을 넣으면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여기 3을 넣으면 제가 4가 되니까 3일 때 여기 4를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다 0 넣으면 3이 되니까 이렇게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녀석이야. 이 녀석의 어딘가를 이렇게 탁 잘라갖고 와서 P, Q를 잘라갖고 가운데 걸 싹 지우겠다는 얘기잖아. 왜냐면 바깥쪽만 가져가겠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PQ를 잡아갖고 얘를 딱 잘라갖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 붙이면 실수 전체에서 뭐가 된다고? 1대1 댕이 된다고. 근데 이 녀석은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고 A만큼 평이동하면 결국은 X축을 기준으로 얘가 그래프가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의 뭘 가지려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실수 전체에서 내가 어떻게 X축의 평행의 선을 그어도 교점이 계속 몇 개가 나와야 돼? 한 개가 나와야 되잖아. 결국 로그 함수가 무조건 어디는 가져가야 돼? 로그 함수가 무조건 여기는 가져가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결국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도 뭔가 맞아떨어져야 되니까 요 그래프가 어디까지는 와줘야 돼? 여기까지는 와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다시 내가 이 위에 어떤 녀석을 이렇게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가 생겨야 되는데 요 빨간색 곡선 로그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얘보다 위로 올라가면 돼, 안 돼? 얘보다 위로 올라가면 안 돼. 왜냐면 얘보다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그었을 때 교점 2개 나와서 1대1 얘기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얘보다는 아래쪽 어딘가에서 끝이 나야 돼. 그러면 요거 아래쪽은 얘가 담당해줘야 되고 그러면 요 녀석은 4보다는 높은 곳으로 못 올라가니 4부터는 누가 담당해줘야 돼? 4부터는 얘가 담당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결국 요 녀석의 그래프가 이렇게 가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요렇게 떨어져 갖고 결국 그래프가 어떻게 와줘야 돼?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와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야 이렇게 그어서 교점이 항상 하나, 이렇게 그어도 교점이 항상 몇 개? 한 개. 순수하게 고1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 중. 맞니?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럼 여기가 현재 얼마였던 거고 3이었던 거 얘가 3인 거니까 얘가 3,3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너가 3,3을 지나야 되니 그러면 A 더하기 로그 2에 3이라는 녀석이 3인 거니까 A는 로그 2의 3분의 8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A라는 녀석을 요거 구했어. 근데 이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 1대1 대응인데 PQ를 구한 다음에 그 녀석의 중점을 어디다 대입해달래? F에다 대입해달래. 맞지? 그럼 P하고 P가 얼마야? 여기가 P인 거잖아. 이렇게 P. 그래서 P보다 작은 쪽을 가져간 게 얘인 거고 Q는 얼마야? 이쪽이잖아. 그러니까 Q는 얼마였던 거야? 3이었던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P가 0이고 Q가 3인 거니까 2분의 P 플러스 Q라는 녀석은 2분의 3을 의미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물어본 건 F에 2분의 3을 물어본 거네. 그럼 2분의 3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2분의 3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로그 함수에다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 여기다 뭐만 집어넣으면 돼? 2분의 3만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이제 A라는 녀석이 로그 2의 3분의 8인 거고 더하기 여기에다가 2분의 3을 넣어달라고 하니 로그 2의 2분의 3이 될 테니 얘랑 얘랑 곱하면 4가 되겠네? 그래서 답이 얼마다? 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 그지? 이 문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았죠. 괜찮지? 풀만했지, 그지? 응. 자. 그래서 원래 이제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모의고사를 한번 보고 어떤 문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문항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 이 문항에서는 이런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 돼. 중요해.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 올해는 그런 난이도의 문제가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지? 응. 그런데도 등급 컷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지. 그지? 자, 이 문제는 뭐 너무 많이 보던 가야 된다고? 이거 보통 이제 그림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오면 보통 이제 이렇게 잘라져 갖고 여기 각도가 세타 이렇게 알려주고 그런 문제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 대부분 어떻게 푸는 거니? 요 삼각형 하나 있고 요쪽에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변 하나를 공유하고 있으니 더구나 얘가 세타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거고 180도를 어떤 두 녀석이 두 개로 나눠 가졌어. 180도를 얘네 둘이 이렇게 나눠 가졌어. 그러면 얘하고 얘의 사인 값은 어떻고? 같고 코사인 값은 부호만 반대잖아. 그러니까 얘를 알려줬다는 얘기는 요 녀석의 뭐도 알려줬다는 얘기야? 각도도 알려줬다는 얘기지. 요 녀석의 사인 값을 알려주면 요 녀석의 사인 값, 코사인 값 다 알려준 거야. 맞지? 그렇게 되는 거고 한 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요 녀석 가지고 코사인 법칙 쓴 거랑 얘를 갖고 코사인 법칙 쓴 거는 어때야 된다? 결국 같아야 된다. 얘를 표현한 거라면. 맞지? 그래서 요 녀석도 결국 문제 그림의 구조상 나한테 뭘 쓰란 얘기야? 그냥 코사인 법칙 쓰란 얘기지. 맞잖아. 그냥 코사인 법칙 쓰란 얘기잖아. 몇 대 몇이라 그랬냐면 AD의 길이가 여기가 루트 1에 이렇게 공통의 길이는 알려줘서 루트 2라고. 그 다음에 AB의 길이하고 AC의 길이가 2대 1인 거니까 내가 얘를 2m이라고 잡고 얘를 내가 n이라고 잡을게. 이렇게. 괜찮지? 문제에서 BC를 3대 1로 내분하는데 얘가 그럼 얘가 3K면 얘가 K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맞지?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2인 거니까 여기를 내가 뭐 알파로 잡을까? 이렇게? 얘를 그냥 알파로 잡을게. 그러면 코사인 알파는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가 된다.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러나서 각도가 바라보고 있는 요 녀석하고 각도가 바라보고 있는 요 녀석으로 우리 지금 뭐 해보겠다? 여기 m이어야 된다? 1대 2가 되는 거니까. 그 코사인 법칙 한번 쓰자고. 그러면 얘를 갖고 코사인 법칙을 한번 쓰게 되면 4m의 제곱이 2 더하기 9k의 제곱인 거니까 2 더하기 9k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루트 2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3k가 될 거고 거기에 얘가 곱해지는 거겠지. 코사인 세타니까 서준아. 그러면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를 갖고 코사인 법칙 쓰면 이렇게 식이 나와. 시원하? 그지? 그럼 얘를 갖고 하게 되면 m제곱은 얘하고 얘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2 더하기 k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k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니? 얘가 플러스였으니까 얘가 플러스구나.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밑에 거 정리 좀 할게. 2 더하기 k 제곱에 요렇게 다 약분 처리가 되겠다. 그치? 그럼 막 k랑 얘가 있으니까 플러스 k가 되겠다. 이렇게. 위에 있는 녀석 좀 정리를 해주면 얘랑 얘가 이렇게 약분 처리가 될 거고
그러면 9K의 제곱에 마 3K의 플러스 2가 되겠지. 근데 얘가 4m제곱이고 얘가 m제곱인 거니까 밑에 걸 몇 배 하면? 4배 하면 4K의 제곱에 4K의 플러스 8이라는 요 녀석이 9K 제곱에 마 3K의 플러스 2가 되는 이런 구조지 뭐. 그럼 요거 넘겨갖고 K값 계산하면 K값 나와 안 나와? K값 나오지 뭐. 그치? 그래서 K가 양수가 나와야 돼. 왜? 길이니까. 맞니? 그래서 그거 그냥 계산하면 K가 끝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승민아 요 도형은 모르시면 안 돼. 왜? 알았지? 저거는 솔직히 말해서 요 그림은 시중에 있는 아무 문제집인 하나 가갖고 수원 교재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끄집어내 갖고 상가문제 활용적으로 이렇게 넘기잖아. 어떤 문제집인지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요 그림을 못 알아보시면 안 된다고. 알겠지? 자, 봅시다. 자, 21번. 요 녀석이, 그지? 봐봐요.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A6이 2래요. 그럼 얘가 지금 10이 아니란 얘기는, 얘가 10이 아니란 얘기는 무조건 얘를 따라서 왔다는 얘기인 거잖아. A6이 2야. 만약에 요 A5라는 녀석이 여기에 해당됐다면 A6은 무조건 여기에 와야 될 테니 우리는 A5라는 녀석은 반드시 요 녀석을 통해서 A6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 A5를 5로 나누면 얘가 되는 거니까 그냥 A5는 1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이렇게. 맞지? 근데 이제 얘가 10이라는 얘기는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 만약에 A4라는 녀석이 뭐보다 작다면? 3보다 작다면 그냥 바로 10으로 넘어오면 되는 걸 거고, A4라는 녀석이 만약에 3보다 컸다면 A4를 4로 나눈 게 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가 들어와야 되는 거야, 여기? 이게 이제 40이 이렇게 들어와 줘야 되는 거겠지. 됐니? 근데 여기서 첫째 항이 모두 뭐래? 자연수래. 그 모든 항이 다 자연수를 자연수로 나눠도 양수일 거고, 얘가 뭐 3보다 작은 양수면 10으로 넣어주니까 결국 얘는 다 뭐여야 돼? 다 양수여야 되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뭐보다 크다는 조건이 붙어야 돼? 0보다는 크다는 조건은 붙어야 돼. 무조건 양수이긴 할 거야. 그지?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다시 그러면 A3 쪽으로 넘겨봅시다. 여기는 지금 10이 없지. A3은 절대로 10이 될 수 없지. A4는 절대로 10이 될 수 없으니까 A3은 요 범위에 있을 순 없어. 맞지? 근데 A4는 A3을 3으로 나눠서 갖고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값을 3으로 나눠서 넣어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얘가 3을 곱하면 여기가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야? 6이어야 된다. 아이고. 9여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는 적어도 3보다는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왜? 얘가 3보다 작은 값이 있으면 얘가 10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A3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9보다는 작은 값이어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지. 됐지? 다시 이쪽에서 한 번 더 가볼게. 그럼 얘가 아직도 10이라는 값을 못 갖잖아. 그럼 얘가 아직도 10이라는 값을 못 가지니까 그러면 A2라는 녀석을 2로 나눠서 얘가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6이 들어가고 여기에 18 이렇게 들어간다고. 됐니?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10이 있어 없어? A2가 10일 수 있지. 얘는 A2가 10일 수 있잖아. 그러면 빨리 우리는 A2가 10일 때랑 A2가 10이 아닐 때로 나눠 주셨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A2가 10이 되면 그러면 너의 규칙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너의 규칙을 따라갈 수도 있으니 A1이 1 또는 2여도 된다는 얘기지. 맞지? 그런데 A2가 10이어도 그래도 상관없는 게 A2가 그냥 뭐여도 돼?
A1이 10이어서 그냥 10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잖아. 1을 1로 나누면 되니까. 그렇게 해놓고 다시 얘가 뭐가 아니었다면? 얘가 10이 아니었다면 그러면 A2가 10이 아니었다는 얘기는 A1이 다 이쪽에 있었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결국 A1이라는 녀석이 6보다는 커나 같고 18보다는 작은 값을 가졌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 중에 얘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말이죠. 됐니? 그러면 결국 이제 요 위쪽 줄에서 나오는 A1이라는 녀석의 값은 1하고 2하고 6부터 얼마까지? 17까지의 자연수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 자, 그럼 두 번째는 얘가 40이야, 40. 10은 아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온 거야? A3이라는 녀석을 3으로 나눠서 너가 만들어진 거잖아. 그럼 얘가 얼마겠어? 120이겠지. 그러면 얘가 10은 아니니까 그러면 A2를 2로 나눠서 얘가 되는 거니까 얘가 240이겠지. 이렇게. 그러면 A1도 얼마여야 됐나? 240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A1이 될 수 있는 건 요 240이랑 요거랑 요거가 되는 걸 테니 계산 좀 해보자. 240에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7까지 K에다가 마이너스 뭐만 빠져? 3, 4, 5 3개만 빠지는 거지. 그럼 3, 4, 5 3개만 빠지면 얼마야? 12? 맞나요? 맞지? 3, 4, 5.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이 240에 더하기 2분의 17, 18,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9가 될 테니 240에 더하기 얘가 얼마니? 빨리 계산해줘. 90에 63 하면 153에 얘를 빼니까 141?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381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요 문제는 아이들이 이렇게 답을 쓴 친구들이 꽤나 있을 것 같긴 하거든. 이렇게 쓴 친구들이 꽤나 있을 것 같긴 해. 누구 때문에? 얘하고 얘 때문에. 안 챙겼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풀다가 여기까지 딱 나왔잖아. 그럼 이제 A1로 딱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아싸!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얘가 A2가 10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어서 A2가 10일 때는 A1이 1 또는 2 값도 가질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너무 성급하게 여기서 쇽 이렇게 넘어가면 마지막 결론에서 답이 살짝 차이가 나겠지. 그래서 21번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야. 그지?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 됐죠? 자, 22번 문제는 요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는 순수하게 개념만을 가지고 킬러 문항을 만들어낸 다음에 생각보다 많은 오답률을 만들어낸 그런 문제인 거야. 그치?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문제라고 생각하고 진짜로 평가원이나 그러니까 수능에서 출제가 돼도 손색이 없을 만큼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 난. 그치? 봐봐. 3차함수 fx가 있는데 일단 이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가 가능하다고? 미분이 가능하다고. 그럼 얘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0에서 일단 연속이고 적어봐 이렇게. 첫 번째 x는 0에서 뭐여야 된다고? 연속이어야 된다고. 두 번째 x는 0에서 뭐도 가능해야 돼? 미분도 가능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를 잘 살펴보면 x가 0보다 클 때 있잖아. 얘 어차피 다항함수를 절대값 씌운 거고 얘도 다항함수를 절대값 씌운 녀석이라 얘가 연속함수고 얘도 연속함수야. 연속함수에서 연속함수를 빼면 그냥 연속이긴 하거든. 근데 요 녀석이 지금 어디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지? 풀마 2에서 미분이 불가능한데 0보다 큰 쪽만 바라봐 달라고 얘기하니 얘가 2에서 미분이 불가능해. 근데 만약에 얘가 2에서 미분이 가능해? 그럼 미분이 가능한 녀석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녀석을 빼면 절대로 미분이 가능할 리가 없잖아. 이 녀석의 자미분계수에서 이 녀석의 자미분계수를 뺀 녀석이랑
이 녀석의 우미분계수에서 이 녀석의 우미분계수를 뺀 게 서로 같아야 되는데 같아질 리가 없잖아. 얘는 미분 가능하고 얘는 미분이 불가능한 녀석인데. 따라서 우리는 F2가 0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F2는 0이, F2가 0이다만 확인하면 돼? 아니지. 얘가 F2에서 0이긴 했는데 GX라는 녀석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니까 0보다 큰 쪽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GX 입장에서는 뭐가 존재해야 돼? G'2가 존재해야 해. 그러니까 G'2의 마이너스 자극한이랑 G'2의 우극한이랑 얘네들이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얘가 존재할 거 아니야. 맞니? 그러면 우리 해보자고. 여기다 0 넣은 값이랑 여기다 0 넣은 값이랑 서로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럼 마이너스 F0이랑 절대값 F0이랑 마이너스 0 넣으면 빼기 8이 될 텐데 그러면 F0 더하기 절대값 F0 얘가 8이란 얘기잖아. 얘 넘기고 얘 넘기면. 그럼 F0가 음수면 말이 안 되잖아. F0면 얘가 0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F0가 뭐여야 된다는 얘기야?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F0가 8인 거니까 F0는 얼마다? 4다. 이렇게 정보 하나를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지. 됐지? 근데 얘가 되게 중요한 말인 거지. F0가 그지? 은혁아 양수래 F0가. 그럼 F0가 양수면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얘가 4가 있었다고 쳐보자고. 이렇게 만약에 내가 fx가 이렇게 지나갔다고 쳐보자고. 혹은 fx가 있는데 여기 4가 있는데 fx가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갔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요 녀석은 다 양수니까 요 녀석 입장에서는 fx 입장에서는 절대값을 씌우나 절대값을 안 씌우나 미분계수가 어때야 돼? 그냥 얘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 요 녀석은 절대값 fx에다가 미분계수를 구해보면 그냥 이거에 기울긴 거거든. 그치? 근데 그 녀석이 얘를 미분해갖고 0을 넣은 값이랑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런데 얘가 지금 양수인데 그럼 얘는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뭐가 돼? 음수가 되지. 요 녀석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뭔데? 음수인데 그럼 요 녀석 입장에서는 뭐가 돼? 양수가 되잖아. 그럼 같아질 수가 없잖아. 그럼 결국 우리 입장에서 F'의 0 플러스랑 마이너스 F'의 0의 마이너스랑 얘가 결국 절대값 F'0이랑 같아야 되는 건데 결국 얘하고 얘가 서로 같으려면 뭐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맞잖아. 요 녀석의 입장에서는 얘는 그냥 뭐랑 똑같아? F'0이랑 똑같은 녀석인데 맞지? 왜 양수 쪽에 있으니까 그 녀석이 얘랑 같아지려면 요 녀석은 결국 F'0이랑 그치? F'의 0 플러스랑 이렇게 다 같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게 결국 얘랑 같으려면 둘 다 0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결국 우리는 F'0가 얼마인 걸 확인할 수 있어? 0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그치? 그래야 요 값이랑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한 값이랑 같을 거 아니야. 따라서 이 fx가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돼? fx가 여기 4라는 값이 있었을 때 4에서 요렇게 지나가든 4에서 요렇게 지나가든 4를 지나가면서 미분계수가 0이어야 되니까 4에서 그 값을 가져주셔야 돼. 맞지? 다시 이쪽으로 다시 넘어와 보면 그럼 이제 여기 3번 쪽으로 넘어와 보면 얘가 지금 2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얘도 2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며. 근데 절대값 함수 다항함수를 절대값 씌워서 그 어떤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접혀 올라가서 뾰족점이 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뾰족점이 됐다는 얘기는 x축을 요 2라는 점에서 이렇게 뚫고 지나갔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fx라는 녀석이 여기 2라는 값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내가 이렇게 뚫고 내려가든지, 그래서 이렇게 접혀 올라가든지, 여기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접혀 올라가갖고 미분이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잖아. 따라서 우리는 FE가 얼마인 건 알겠어? 0인 건 알겠어. 그래서 내가 FE가 0인 건 알겠는데 잘 봐야 돼. 얘가 양수 범위에서, 요 녀석이 양수 범위에서 E 말고 X축을 만나는 점이 또 있나? E 말고 얘가 X축, 얘가 0되게 하는 값이 또 있냐고. 없지? 그럼 얘는, 여기 있는 이 절대값 함수는 E 말고는 계속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이 E 말고 미분이 불가능한 녀석이 또 존재한다면 그 점에서 얘네 둘을 묶어놓은 차함수는 미분이 불가능해. 만약에 얘가 3에서도 X축을 뚫고 지나간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fx라는 녀석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었다고 치고 얘가 2고 얘가 3이라고 쳐보자고. 그러면 요 녀석은 2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해 접어 올렸으니까. 근데 그거는 괜찮을 수 있어. 왜? 얘가 2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요 3이라는 녀석에서도 미분이 불가능하면 얘가 미분 불가능? 얘는 미분 가능? 그럼 뺀 거는 미분 불가능. 그러면 gx가 3에서 미분이 불가능.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무슨 얘기인 거야? 요 녀석 때문에, 즉 fx라는 요 녀석은 양수 쪽에서는 근이 뭐밖에 없어야 돼? 2밖에 없어야 돼. 양수 쪽에서는 근이 2밖에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대충 잡을 수 있다는 얘기지. fx의 그래프가 여기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지나가서 fx의 그래프가 그려지든지, 맞지? 그래서 여기가 딱 2가 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든지, 물론 얘가 이렇게 더 내려올 수도 있겠지 뭐. 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어차피 저 왼쪽은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또다시 그래프가 어쩔 수도 있어?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2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4가 될 수 있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는 거지. 자, 이때 그러면 요 fx라는 녀석은 2는 반드시 근으로 갖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내가 fx라는 녀석을 써보면 x-2에다가 ax의 제곱에 bx 플러스 c가 되는 걸 거고, 여기에 정보 하나가 이렇게 있어. 그치? 얘도 정보가 하나 있어. 이렇게. 얘도 정보가 하나 있네. 이렇게. 지금 정보 몇 개나 있니? 3개나 있잖아. 근데 이 녀석은 내가 여기다 이미 써먹었어. 맞니?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있는데 상수항이 4니까 요렇게 곱해져갖고 4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C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2란 얘기지. 이렇게. 그럼 내가 좀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x 마이너스 2에 ax의 제곱에 bx에 빼기 2가 되는데, 다시 미분에서 뭐 집어넣으면, 미분에서 0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된대. 싫지만 f'x를 계산해봐야 되겠지. 얘 미분에서 날아가니까 ax의 제곱에 bx 빼기 2가 될 거고, 더하기 x 빼기 2는 그대로 두고 얘를 미분하면 2ax 플러스 b가 되겠지. 이렇게 0을 좀 넣을까? 0을 넣으면 여기 00 넣으면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 0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b가 될 건데, 걔가 0이려면 b가 얼마다? b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인 것까지 구했어 내가. 그러면 요 녀석이 fx가 x 빼기 2에다가 a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지. fx가 이만큼 구해줬어. 됐지? 자, 얘들아 봐봐. 그래서 fx가 이만큼 구해졌는데 일단 얘 봐봐. 요거 gx잖아. 얘가 gx인데 요 녀석도 2에서 뭐가 가능해야 돼? 미분이 가능해야 해. 근데 얘가 지금 2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그렸던 그림을 한번 살펴봐.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얘가 2고 얘가 2일 때 너가 플러스 너가 마이너스고 너가 플러스 너가 마이너스인 거니까 이 녀석으로 문제를 풀든 이 녀석으로 문제를 풀든 요 녀석은 지금 뭐야? 오른쪽이 오른쪽. 오른쪽을 보니까 여기 2라는 녀석의 입장에서 우미분계수하고 자미분계수를 보면 우미분계수는 그대로 가져갈 거고 미안해. 자미분계수는 그대로 가져갈 거고 우미분계수는 접어 올려야 되는 거니까 뭐 해야 돼?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가져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녀석이랑 내가 쟤를 접어 올릴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면 미분계수가 바뀐다는 얘기야. 얘도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면 미분계수가 바뀐다는 얘기지.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왼쪽은 플러스고 오른쪽은 마이너스인 상태야. 맞지? 그리고 이제 요 녀석은 내가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이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0이고 얘가 2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내가 그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끄집어 올려갖고 이쪽에서 지금 관찰을 해보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미분계수는 그대로 미분하면 되고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미분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이걸로 계산하면 되지 뭐. 그럼 봐봐. 내가 G에 E 마이너스 G에 E 플러스 이걸 계산하면 서로 같아야 되는데 G의 E 마이너스는 요 녀석 입장에서도 E 마이너스인 거니까 양수 쪽에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그대로 뭐 하겠다는 얘기야. 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미분하겠다는 얘기지. 근데 얘를 미분해서 얼마 집어넣을 거니까 2 집어넣을 거니까 얘가 없는 상태로만 2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니? 4a 빼기 4 맞아? 서준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4a 빼기 4 그러니까 얘가 4a 빼기 4 이런 값을 갖게 될 거고 일단 2 플러스일 때는 얘를 내가 뒤집어 올린 다음에 미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앞쪽에 하나 생겨야 되고 4a 빼기 4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이제 얘도 해줘야 돼. 그지? 2 플러스일 때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네. 맞잖아. 2 플러스일 때는 요 녀석이 뭘로 나와서 아니지 마이너스일 때 먼저 하자. 마이너스일 때는 요 녀석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얘를 만나니까 다시 플러스로 바뀌니까 맞지? 얼마가 되어 있는 거야? 2x제곱 빼기 8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그 마이너스가 얘를 만났으니까.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겠다는 얘기인 거니까 몇 x야? 4x야. 거기다 얼마를 넣겠다고? 2를 넣겠다고. 그럼 얘가 플러스 얼마가 된다고? 8이 된다고. 그러면 2보다 작을 때는 2보다 클 때는 얘가 그대로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얘가 그대로 나와서 마이너스를 만난 다음에 미분이 쳐지는 걸 테니까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여기가 빼기 얼마가 돼? 빼기 8이 돼. 그럼 얘가 4a 플러스 4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가 될 테니 넘기면 a가 얼마다? a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해진다고. 그럼 a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가 되면서 fx가 완성이 되겠다. 그치? 자, f-5를 물어봤으니까 계산해보자.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어디다 계산할까? 여기다 계산하자. f의 마이너스 5는 마7에 곱하기 마이너스 25에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2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답은 154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지. 됐지? 그래서 답이 얼마라고? 답이 154라고. 그러면 얘들아 봐봐. 지금 내가 너희에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어. 0에서 연속. 0에서 미분 가능. 이 gx가 이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 0에서 연속, 0에서 미분 가능. 이 녀석을 살펴봤더니 얘가 미분이 불가능해서 한 점밖에 없어. 근데 얘가 미분 불가능하면 너도 미분이 불가능해야 되니 너가 2에서 미분 불가능? 아 너도 2에서 미분 불가능?
다음 함수가 2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려면 x축을 뚫고 지나가야 되니 f2가 0. 근데 얘가 2 말고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으니까 너도 2 말고는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없어야 된다. 그지? 그러니 식이 다 정리가 되고 나머지는 무슨 영역이야? 계산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개념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오래 안 걸리고 되게 잘 만들어진 거라고. 맞잖아. 그지? 그래서 좋은 문제. 이번에 어디 교육청 시험이었지? 서울교육청. 서울교육감이 문제가 있어하고 잘린 다음에 좀 뭔가 이렇게 바뀐 게 있나? 그지? 자, 여기까지 합시다. 알겠죠? 응.